여러분, TQQQ가 마이너스 80% 폭락하는 걸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겠습니까? 실제로 QQQ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면 2022년 TQQQ의 마이너스 81%급 폭락을 약 마이너스 37% 수준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폭락을 이렇게 크게 줄였는데도 10년이 지나고 보니 결과가 오히려 2억 원 가까이 뒤집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범인은 바로 세금과 복리였습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전략을 최근 10년 동안 직접 돌려보겠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평소에는 TQQQ를 모읍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TQQQ를 한 번에 전부 파는 게 아니라 7거래일에 걸쳐 나눠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SGOV 같은 초단기 미국 국채 ETF로 옮깁니다. SGOV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SGOV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만기가 아주 짧은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식처럼 큰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잠시 돈을 주차해두면서 이자를 받는 달러, 파킹 통장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QQ가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오면 이번에는 SGOV에 있던 돈을 7거래일에 걸쳐 다시 TQQQ로 옮깁니다. 한마디로 시장 좋을 때는 TQQQ, 시장이 위험해지면 초단기 미국 국채로 피신하는 전략입니다. 조건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 약 10년, 매월 100만원씩 투자, 총 투자 원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달 TQQQ를 100만원씩 삽니다. 두 번째 전략은 QQQ의 200일선 위아래에 따라 TQQQ와 초단기 국채 사이를 오갑니다. 신호는 당일 종가 확인 후 다음 거래일부터 적용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사고파는 시계 백테스트 오류는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세전입니다. 놀랍게도 200일선 전략이 이겼습니다. TQQQ를 그냥 매달 산 전략은 약 9억 7,800만원, 200일선 전략은 약 9억 9,700만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세전에서는 분명 200일선 전략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종 금액보다 먼저 다른 숫자를 봤습니다. 바로 최대 낙폭입니다. TQQQ를 계속 보유한 전략은 최대 약 마이너스 81.7%까지 떨어졌습니다. 200일선 전략은 약 마이너스 65.2%였습니다. 특히 2022년은 차이가 훨씬 컸습니다. TQQQ 전략은 약 마이너스 81%, 200일선 전략은 약 마이너스 37%. 이걸 실제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계좌에 5억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마이너스 81%라면 5억이 1억 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눈앞에서 4억 원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 마이너스 37%라면 약 3억 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퍼센트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느냐, 결국 공포에 팔아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00일선 전략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대폭락에서 계좌를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폭락을 잘 막은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에서는 TQQQ가 약 마이너스 70% 가까이 떨어질 때 200일선 전략도 약 마이너스 65%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진 뒤에 반응하는 후행지표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략은 신호가 나와도 하루 만에 전부 팔지 않고 7일 동안 나눠 팔았습니다. 2020년처럼 순식간에 무너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비자 폭락에서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2022년처럼 몇 달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장에서는 효과가 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0일선 전략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금입니다. TQQQ 적립식은 10년 동안 중간에 팔지 않습니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팔지 않으면 그 시점에는 양도 차익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반면 200일선 전략은 계속 사고 팔아야 합니다. 이번 백테스트에서는 QQQ가 200일선을 위아래로 오간 신호가 약 40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이 난 TQQQ를 매도하면 이익이 현실화됩니다. 한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과세를 단순화해서 연간 실현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약 22%의 세금을 적용했습니다. 각자의 환율, 실제 취득가, 연도별 손익통산 등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략 비교를 위한 단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세전 약 9억 9,700만원이었던
201선 전략이 중간에 발생한 세금을 실제 계좌에서 꺼내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자산이 대략 7억 8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TQQQ 적립식은 중간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약 9억 7,8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9억 7,800만 원이 완전한 세후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전략 모두 마지막 날 전략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이번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10년 동안 중간에 계속 사고 팔면서 발생한 세금이 복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세금으로 2천만 원을 냈다면 단순히 2천만 원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이후 몇 년 동안 TQQQ에서 불어나며 만들어냈을 수익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세금이 원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복리까지 잘라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SGOV는 10년 내내 존재했던 ETF가 아닙니다. 그래서 SGOV가 출시되기 전 구간은 성격이 비슷한 초단기, 미국 국채 또는 현금성 수익률로 대체해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9억 9,70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두 전략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201선 전략은 폭락을 줄여줬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압도적으로 계좌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늘었고 한국 투자자에게는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비용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201선은 폭락을 피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매도는 세금을 만들었고 세금은 복리를 끊었습니다. 결국 TQQQ 투자에서 가장 강력했던 행동은 사고파는 기술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규모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지성 적립식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80%를 보고 결국 공포에 팔아버릴 사람이라면 수익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201선 같은 방어 규칙이 더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80%를 보고도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 적립식이 세금과 복리 측면에서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전략은 백테스트에서 1등한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마이너스 80%를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마이너스 80%를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재미있는 전략이 있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10년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가 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